표정아, 표정장. 언니야. 너랑 이름이 똑같은 표정 언니야. 밥 먹었니? 표정장. 짠장. 언니가 흰자 하셨다. 밥 안 먹었으면 도시락 먹자. 우리 귀여운 표정장. 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가 머금고 있는 기릿한 지세를 알아차린 건 오직 그녀뿐이었다. 표정은 쓰레기통을 든 채 자신을 향해 장난스레 웃어 보이는 올백머리를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발끝에서부터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본인이 문지렸다. 순식간에 그녀의 주먹이 날아갔다. 정tom으로 턱을 향해 날린 어퍼컷. 돈탓한 충격음과 함께 올백머리는 그대로 뒤로 나다떨어졌다. 그의 몸이 허공을 그리며 무너져 내리는 동안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딴테야? 딴테 맞지? 쓰레기통 들고 뭐한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기면이 퍼졌다. 언니. 위험해요. 뒤에서 들려오는 파마머리의 뒤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뭐야 이 새끼들. 건너편에서 이를 악문 채 튀어나온 한 남자가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사내라고 불리는 자. 이따위라는 국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 눈빛을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선찬. 파마머리는 첫 번째 주먹을 취하지 못한 채 얼굴을 단타단하며 휘청거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의 얼굴이 점점 도트로 올랐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시벌 우리가 누군지 알고 지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쏟아지는 주먹의 파마머리는 이제 손을 들고 울먹였다. 저기, 잠시, 그만 때리시고. 하지만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살점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졌다. 14번째, 15번째, 얼굴이 티로 덮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면 사내가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봉기짐에는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수벌, 요즘 양아치들은 탄다고가 없어. 얼마나 맞았다고 이 지랄이여. 고잔 15단에. 말을 하며 가볍게 스템을 밟았다. 한편 쓰러져 있던 올백머리는 고통스러울 신음을 흘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그 순간 표정의 몸이 다시 움직였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로지 한 점, 올백머리의 얼굴만이 보였다. 위긴. 낮게 자세를 낮춘 그녀가 씩하고 왼손을 뻗어 턱을 단다했다. 팻. 얼굴이 돌아가는 순간 그녀의 오른 주먹이 정확히 관자놀이를 노렸다. 딴빼 새끼야. 바람같이 날린 잭과 훅, 올백머리는 휘청이며 피를 흘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표정의 손끝이 다시 떨리는 순간 그녀의 주먹이 코를 향해 꽂혔다. 둔탁한 충격은 붉은 액체가 공중으로 튀었다. 단숨에 세 방을 날린 그녀가 몸을 낮추더니 오른팔을 옆구리에 밀착했다. 팔꿈치를 살짝 빼며 단 한마디를 읊조렸다. 스매시. 사선을 바르는 펀치. 올백머리의 턱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흐느적거리며 기념을 질렸다. 으라. 점적. 편의점 주점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들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피 묻은 주먹을 툭툭 털어내는 안한 사내가, 다른 한쪽에서는 축식 주먹을 날리며 몸을 푸는 복심 조정이 있었다. 만든 아저씨 괜찮아요?
정신을 차린 편의점 조정이 뒤틀거리며 주저앉은 만디를 부축했다. 아, 난 괜찮은데 저분들은?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경기를 품고 있었다. 도정은 무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 저기 언니는 나랑 이름이 같은 언니인데. 친해요. 복심하셔요. 근데 나는 뒤시던 아저씨는. 저도 잘. 그 순간 복심 조정을 바라보던 나는 사내가 서어 웃었다. 버니는 다시 고운해졌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퍼붓던 폭력의 흔적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키 자국, 흐트러진 호흡, 그리고 아직도 떨리는 손끝. 그것이 이 거리의 질서였다. 아, 얘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야. 퍼스키한 목소리가 공기 중을 가로질렀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키 묻은 주먹을 툭툭 털면하면 사내가 흐릿하게 웃었다. 네? 편의점 조정이 얼떨결에 되물었다. 그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아, 처자나 내가 알던 처자랑 비슷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더만. 잠시 멈칫하던 효정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때 복심 효정이 눈을 좁혔다. 이 사람도 딴태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바로질렀다. 편의점 효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사내는 그 모습을 보고 키식 웃었다. 예전엔 딴때였지. 지금은 아니니 걱정 마라. 그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어두운 거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지하철 한 번 잘못 타서 인생이 바뀌었지.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히며 짤깍하는 소리가 났다. 복심 조정은 곧바로 카운터로 향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편의점 휴점을 힐끔 바라보다가 그녀는 무심한 얼굴로 옆에 주저앉아 있는 만디를 내려다보았다. 저기, 괜찮아요? 만디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아직도 참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닥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몸부림치던 남자들이 남긴 핏자국이 마치 미로처럼 구불거리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들이 다시 깨어나 한테 부리면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다. 복심 조점은 툭 하고 웃었다. 뭐, 그럼 다시 줘 받으면 되죠. 주먹을 쥐었다 타며 그녀나 튀어나게 덧붙였다. 오길 잘했네. 우리 효정짠 큰일 날 뻔했어. 그 순간 편의점 효정이 고개를 돌려 만 문을 나선나면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 그런데. 눈길이 무심히 계산대 쪽으로 흘렀다. 계산 안 하셨는데. 그제야 모두가 멍하니 그의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그가 먹던 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소한 사실에 순간 점적이 흘렸다. 만디는 한숨을 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내밀었다. 아, 이거. 아까 소주 값으로 내려고 했던 건다. 편의점 효정이 그 돈을 받아들면서도 어쩐지 서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그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철컥 쇠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희선 씨의 손이 부드럽게 문지렸다. 잔돌이 손잡이가 바닥을 두드리며 리드미컬한 리듬을 만들었다. 팍, 투닥, 팍. 그 소리에 맞춰 바나리는 끈적한 불불선이 흐르기 시작했다. 질질 끌려가는 사내의 몸이 무력하게 흔들렸다. 희선 씨는 거침없이 천고 문을 열고 사내의 시신을 구겨 넣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둠파다리에 울렸다. 그리고 또각또각. 하이의 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그녀가 민정 앞으로 다가왔다. 바늘고 단단한 손이 민정에게 내밀어졌다. 파타. 낮 10줄. 짧고 단호한 말. 민정은 망설임 없이 준비해둔 물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희선 씨는 그것을 가볍게 손에 쥐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길이 향한 곳에는 여전히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이 팀장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영희에게 박혀 있었다. 희선 씨가 혀를 차며 낮게 중얼거렸다. 즉.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툭 말을 던졌다. 둘이 사귀죠? 네? 아니? 이 팀장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다니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아니다. 희선 씨가 고개를 따딱했다. 봐서 위로해줘요. 그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세요. 이 팀장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선 씨의 시선이 다시 한번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안 그러면 개죽음이니까. 마지막 말이 낮게 공단을 맴돌았다. 아무리 날고기는 인간이라도 손뱉다 머릿수로 밀고 오면 못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공기가 천고 문틈을 스치고 지나갔다.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희선 씨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거기 들고 있는 공구함은 저 주시고. 네. 바로 드릴게요. 이 팀장이 허둥지둥 공구함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희선 씨는 그것을 현관 입구 가까이에 내려놓고 타파를 들어 덤을 향해 몇 번 발음질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안 되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다니 타파를 그대로 내팽개쳤다. 그 소리가 무겁게 공단을 울렸다. 이내 그녀는 공구함을 열어 길고 묵직한 못을 늦게 집어들었다. 벽에 몇 군데 표시를 해둔 뒤 민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단단한 더. 휴대폰 또 드려? 못 받을 건데 말이 되니? 그러네.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귀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영희,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는 이 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다 끝나서 모두 죽을 거야. 왜 개죽음을 다녀야? 너 때문이야. 영희의 입에서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패닉 섞인 말들. 희선 씨는 굳이 개입하지 않았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한계점에 이르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는 것,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희선 씨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혹 미미도 있는 법이다. 언니, 망치 같은 거 없는데 뭐로 못을 박죠? 잔돌이가 있었네요. 아따 그거. 그 와중에도 민정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을 빠르게 각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다니네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러네? 생각도 못했어. 대단하네. 희선 씨가 흥미로운 눈길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뽑아올 수 있겠어? 아따 그 잔돌이? 시체 머리에서? 괜찮겠어? 민정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며 얼른 뽑아올게요. 너 진짜 괜찮니? 희선 씨의 물음에 민정이 시이 웃으며 대답했다. 안 괜찮으면 죽잖아요. 살려면 괜찮아야죠.
순간 시선 씨의 눈빛이 바뀌었다. 똑똑한 아이네. 그녀는 짧게 심감을 정리하며 손목시리를 바라보았다. 아까의 낙내가 언급한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민정이 장도리를 가지러 간 사이 기선 씨는 공간을 두리번거렸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없을까? 두 뼘 정도 길이의 송곳이 가장 적당하지만 사무실에 그런 물건이 있을 리 없었다. 기선 씨는 찌르는 걸 좋아했다. 정확하게, 빠르게, 신형적으로.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커터칼. 날이 쉽게 부러진다. 공격력 제로. 과동? 이미 한 차례 사용된 후라 살상력이 바닥을 쳤다. 많지? 괜찮지만 뭔가 부족하다. 왜 내가 작업 반환을 안 가져왔을까? 한순간 아쉬움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난한 일을 후회하는 건 시간과 생각을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무난히 받아와야 할 내일이야. 그녀는 다시 공간을 훑었다. 그때 눈에 띄는 두 가지 물건. 쓰러져 있는 부장의 안경. 그리고 원곡 탁자. 기선 씨의 입꼬리가 신이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천천히 탁자를 잡고 위로 치켜들었다. 양팔을 쭉 뻗고 바닥을 단단히 지탱한 채 한껏 몸을 뒤로 젖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 한마디. 하. 단련한 악 돌려차기. 강력한 신이 실린 발길질이 탁자의 다리를 정확히 단타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종기의 다리가 부러져 튕겨나갔다. 부러진 나무 조각이 바닥을 굴렀다. 기선 씨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적당한 길이, 묵직한 무게, 단단한 나무. 충분했다. 그녀가 부러진 다리를 이 춤장에게 던졌다. 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 공간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일단은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 정도라도 있어야 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기선 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조금 전 부러뜨린 탁자 다리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발차기로 탁자 다리를 쪼갠 건가요? 네. 기선 씨는 아주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이 춤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 씨가 던진 탁자 다리 조개를 받아들었다. 그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세한 떨림. 그라 관심이 이 손짓침이 목구멍을 울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네, 알겠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었다. 그때 민정이 씩씩하게 걸어와 손에 장도리를 쥔 채 시선 씨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하나익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거 뽑는데 맘도 흘러나와서 토할 뻔했어. 그녀는 마치 장난처럼 툭 웃으며 장도리를 내밀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선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얘 또라이 지질이인데 우리 족속인다? 시선 씨가 키식 웃더니 발밑에 쓰러져 있는 부장의 시체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서 안경을 벗겨들고는 민정을 향해 손짓했다. 민정아, 거기 고무줄 가져와봐. 민정은 얼른 근처에서 고무줄을 찾아왔다. 그 사이 기선 씨는 안경을 바닥에 내려놓고 힘주어 밟았다. 파짓. 초면한 유리 안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태가 찌들어졌다. 기선 씨는 틀을 양손으로 뒤틀어 둘러 나눈 뒤 깨진 안경 알 중 가장 크고 날카로운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민정이 가져가준 고무줄을 사용해 안경 알 파편과 안경테에 둘을 한데 묶었다. 단단히 고정한 후
손에 쥐고 흔들어 보았다. 자. 그녀가 민정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틀을 손잡이로 생각하고 꼭 쥐고 순식간에 선비의 눈을 찌르는 거라. 민정이 눈을 반짝였다. 우와! 완전 멋져러. 이게 멋지다민. 희선씨가 모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잔도리를 건네받은 그녀는 곧장 행동에 옮겼다. 나치지를 못에 감아 저런 케이토로 칭칭 도며낸 뒤 힘을 주어 현관 옆닥에 달았다. 못을 단단히 고정한 후 반대편에도 같은 방식으로 못을 달았다. 쾅! 쾅! 이번에는 아래쪽이었다. 동일한 위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며 또다시 못을 달았다. 쾅! 쾅! 마지막으로 희선씨는 박힌 못과 못 사이에 걸어든 낚싯줄을 손가락으로 살짝 튕겼다. 키인.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낚싯줄이 야는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 그녀가 이 팀장을 불렀다. 그 탁자 다리 가져와봐요. 네. 이 팀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큰 소리로 대답하며 두 개의 탁자 다리를 들고 달려왔다. 희선씨는 못 여러 개를 손에 쥐고 그것을 다리 끝부분에 가지런히 대연했다. 그리고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장도리를 휘둘렀다. 촉, 촉, 촉. 못들이 하나씩 단단하게 박혀 들어갔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이 팀장에게 건네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팀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당신이 살아야 당신 여친도 살아요. 그 말에 이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의 손이 힘을 주어 탁자 다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여미 씨는 어디 숨어 있으라고 하세요. 희선 씨가 덧붙였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팀장은 한순간 주저하는 듯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둘의 못다지 열심히 할게요. 희선 씨가 짧게 웃었다. 믿음직스럽네요.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입꼬리가 장난스럽게 올라갔다. 아니, 먹음직스럽네요. 춤. 그녀의 손끝에서 무심하게 떨어지는 못들이 바닥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췄다. 그 소리가 마치 전조처럼 더 거센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팀장님. 야, 이 새끼들아. 내 남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봉기를 찝는 분노에 미침.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희선 씨는 입술을 악물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겁에 질려있던 영희가 갑자기 움직일 줄이야. 희선 씨는 눈앞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미쳤나? 지금 튀어나오면 죽는다고. 그녀가 순경을 곤두세우는 사이 바닥에서 멍부림치던 이 팀장이 괴성을 지르며 영희를 막으려 했다. 안 돼. 영희 씨. 숨어. 그러나 영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쓰러져 신음하는 이 팀장밖에 보이지 않았다. 야, 이 새끼들아. 내 남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녀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공포는 분노에 숨겨진 채 거친 미침이 되어 퍼져나왔다. 그때였다. 영철이라 불린 기점 마른 대머리가 입을 해물쭉 벌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누님아, 쟤 내 타입인데 내 먼저 들어가서 저녁부터 따먹어도 될까? 금발 머리 여인은 무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관심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 그녀의 입술이 찌릿하게 뒤틀렸다.
저기 바닥에 쓰러진 남자애는 건드리지 말고. 잘생겼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바닥에 널브러진 이 팀장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아, 아까 글상년도 나도. 그 말에 영철이 시죽 웃으며 손을 터놨다. 알았수다. 그리고 오곤질이라는 순간 희선 씨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다. 그녀는 몸을 잊고 옆으로 바짝 붙이고 눈앞에 떨어져 있던 못 닦인 탁자 다리를 재빨리 주워들었다. 속으로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상황을 정리했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타전기. 지금 문질이면 위험하다. 하지만 영희 덕분에 적들의 시선이 분산되었다. 이 정도면 지메가 있어. 희선 씨는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게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희선 씨는 바닥이 웅크린 채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목숨만은. 금발머리 여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야지. 이렇게 나와야 말이 통하지. 그녀는 손에 쥔 파전기를 들어 희선 씨를 향해 겨눴다. 그러나 그 순간 키인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희선 씨가 미소를 지었다. 더디 발동되었다. 아, 안 돼. 이러다 다 죽어도 반해든 지아 살려주세요. 괜히 싸워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의 욕한도 미안해요. 흑흑흑. 희선 씨가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로 기명을 질렀다. 금발머리 여인이 딸딸 웃으며 조소를 내뱉었다. 이상년이 이제야 정신 차렸네.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그녀는 손에 든 파전기를 툭툭 쳤다. 영처다. 들어가서 내 맘대로 다 쑤셔버려. 예서. 영철이라 불린 대머리가 입을 찢어지게 웃으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키이은 낯십질이 패나고 튕기며 본기 중에서 울렸다. 정확한 판단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이 낯십질이 대머리의 목을 반쯤 파고들어 있었다. 핏방울이 그의 목에서 천천히 맺히더니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려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금발 여인이 밤안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왜 그래? 그러나 영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키가 기집고 나오려는 듯 삐질삐질 흐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전단위 아래 발목 부근에도 낯시줄이 반쯤 파고들어 있었다. 천천히 입을 여는 영철의 눈에 맺힌 눈물이 떨려 흘러내렸다. 누님. 뒤로 돌아서도 앞으로 나 하나도 닥쳐오는 건 죽음이었다. 나 큰일 났어. 희선 씨가 냉정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대머리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희선 씨가 맹렬히 휘두른 팥자다리가 대머리의 후두부를 반타했다. 팥자다리 끝에 받아둔 못들이 그대로 그의 두기부를 꿰뚫었다. 기면조차 내지 못하고 머리는 반도리 위에 크게 요동쳤다. 낯시줄이 더욱더 깊이 파고들었다. 못들이 대머리의 머리 안으로 더 깊이 닿았다. 앞뒤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고통에 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이 씹은 듯 불어다며 힘자리라 가득 차올랐다. 입을 살짝 벌린 그의 혀가 축 늘어지며 팔이 마치 꺾인 미명처럼 무렵하게 떨어졌다. 희선 씨는 주저없이 박힌 팥자 다리를 힘껏 내리꽂았다.
투, 투둑, 투두둑. 낚싯줄이 바늘이 흔들리며 튼튼하게 떨렸다. 춤. 그리고 마침내 대머리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잘린 목을 뒤로하고 뒤틀대던 몸이 흐느적거리며 발목이 너덜거린 채 앞으로 곧부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주변은 이순정적의 식사였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미친 듯한 분노였다. 이 씨발. 그 말 여인이 소리 지르며 파전기를 마구 난사했다.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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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 그러나 그 촌고가 향한 곳은 희선씨가 아니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영희의 가슴에 대못들이 깊숙이 박혔다. 아! 그녀는 기명을 내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영희 씨. 이 팀장이 달려들어 그녀를 얼른 품에 안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처를 가리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고통이 심했을 텐데도 영희의 눈에는 그를 향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 침자는 그녀의 손을 꾹 잡으며 말했다. 아파도 참아. 결국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뿔떼한 정이 손에 든 팔로 낚싯줄을 손을로 자야냈다. 그리고 그 잘린 낚싯줄을 손에 쥔 채 사무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민정을 향해 돌진했다. 민정은 공포에 질린 채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희선씨가 손을 뻗었다. 그녀는 아까 챙겨둔 못들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전력으로 뛰어나갔다. 그러자 금발 여인이 고함을 내질렀다. 울버림이냐 이 쌍년아. 그녀의 타전기가 희선씨를 향해 다시 한번 겨누어졌다. 바나새가 당겨졌다. 존. 하지만 희선씨의 몸이 빠르게 움직이며 총알 같은 못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입술이 느릿하게 벌어졌다. 내 차례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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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발 대못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다. 희선씨는 재빨리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렸다. 그와 동시에 고개를 돌려 타기를 바꾸었다. 금발 단발머리 여인. 그녀가 가장 위협적이었다. 민정이는 알아서 잘할 거야. 걔는 dak성했어. 아까 만들어준 기밀 무기도 있잖아? 희선씨는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다. 나. 드릴 던져. 그 순간 뿔테한 경이 검에 질린 민정을 붙잡고 바닥 옆구리를 열었다. 그리고는 충전식 전동 드릴을 금발 여인에게 던졌다. 타. 그녀가 드릴을 받아들자마자 표정이 돌변했다. 미소가 섬뜩하게 번졌다. 이거 존나 아프거든? 금발 여인이 드릴을 쥐어들고 딸딸 웃었다. 드릴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녀가 드릴 스위치를 눌렀다. 위이응.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살갗이 파이고 피가 튀고 그 안으로 들어설수록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야. 이 쌍년아. 그녀의 눈이 이글거렸다. 이면 가슴을 뚫고 그 다음 양 손목, 발목을 뚫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뚫어줄게. 바로 안 죽이고 널 요리할 거야. 각오해. 그러나 그 순간 희선씨가 툭 말을 던졌다.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번개처럼 몸을 날려 금발 여인을 걷어찼다. 신음과 함께 금발 여인이 뒤로 날아떨어졌다. 희선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녀를 향해 몸을 던졌다. 휙.
쓰러진 금발 여인의 몸 위로 걸터 앉으며 그녀나 드릴을 들어 찌르려는 팔목을 팔꿈치로 가만히 눌렀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희선 씨가 낮고 차갑게 말했다. 금발 여인이 이를 안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쌍년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희선 씨가 손을 따지 끼고 이로 치켜들었다. 그때 뿔티한 견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움직이면 여기 이 여자의 목을 딸 거야. 희선 씨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벌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정이 보였다. 젠장. 희선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두 손을 내려 금발 여인의 목을 꽉 조이며 답했다. 길 건드리면 이 누나도 골로 가는 거야. 살려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선 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뭘 살려줘.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번님. 살려줘요. 아따 내 행동을 보면 너도 뭔가 미친년이야. 금발 여인이 킥킥대며 킥 웃었다. 아주 그냥 미친년이란 쌈쌈으로 쳐놀고 있네.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희선 씨가 손에 힘을 주었다. 목이 졸려오자 금발 여인은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뿔티한 견이 다시 위협했다. 누나 안 풀어주면 이년은 죽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그러나 희선 씨는 차갑게 말했다. 민정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자신을 느껴다. 민정이 신이하게 눈을 치켜떴다. 내 정체성을 느껴다. 언니. 넌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민정의 숨이 가빠졌다. 희선 씨는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며 답답했다. 죽기 싫으면 괜찮아야지. 난 그래? 민정의 손끝이 서서히 문지렸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는 미친년이야. 또라이라고. 전적.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희선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미친년아. 넌 미친년이야. 민정의 숨이 거칠어졌다. 또라이년이야. 그녀의 손끝이 주먹을 쥐기 시작했다. 넌 평범한 애가 아니야. 민정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다. 미쳤다고. 실상이 미쳐 돌아다면 너도 미쳐서 반환해야지. 민정이 손을 떨며 천천히 일어났다. 희선 씨가 단안에 미쳤다. 넌 미친년이야. 민정의 얼굴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야, 이 미친년. 미친년이 검에 질려 무는 거 봤어?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넌 미친년이야. 희선 씨는 마지막 예정을 날렸다. 미친년. 미친년. 미친년아. 그 순간 민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미친년. 그리고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기밀 무기를 쥐었다. 희선 씨가 신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됐어. 원래 너는 제대로 또라이 미친년이야. 이제 이 바다는 네 재산이고. 으아. 나는 미친년이야. 미친년이라고. 민정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내면 깊이 감춰져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징조였다. 그래 더욱더 자신을 돌아다.
난 또라이. 미친년. 나는 또라이 미친년. 더. 나 개또라이 미친년이야. 나는 개또라이다. 그 순간 민정의 손이 재빠르게 품 속으로 들어갔다. 술. 그녀는 아까 시선이 만들어준 비밀 무기를 꺼내 들었다. 푸. 안경 파편이 날카롭게 빛나며 뿔테 안경의 손목을 그대로 찔러버렸다. 뿔테 안경이 지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다. 순간적으로 손에서 신이 풀렸다. 민정은 놓칠세라 몸을 틀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경날을 그의 볼에 그대로 받아 넣었다. 으어! 놀란 뿔테 안경이 그녀를 본능적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이미 민정은 완전히 박송해버렸다. 그녀는 몸을 가다듬고 곧장 다시 덤벼들었다. 이 바닥에 미친년이 바로 나야. 순식간에 달려든 민정이 안경을 쥐고 다시 한번 휘둘렸다. 으아! 날카로운 안경 파편이 뿔테 안경의 얼굴에 깁실이 박혔다. 잘했어. 그때 희선 씨도 움직였다. 그녀는 경쾌한 몸짓으로 금발 여인의 손에서 드릴을 낚아챘다. 금발 여인이 깜짝 놀라 기명을 질렀다. 그만. 하지만 희선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휘전하는 드릴을 금발 여인의 가슴에 쑤셔 넣었다. 위인. 으아. 드릴이 돌아가며 살갗줌을 파고들었다. 핏방울이 튀었다. 아. 또 단아김 씨가. 몸부림치는 그녀를 보며 희선 씨가 철없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더 깊이 드릴을 밀어 넣었다. 웃기시네. 그 순간 금발 여인이 필사적으로 무릎을 올려 희선 씨의 등을 집어 올렸다. 희선 씨는 중심을 잃고 그녀에게 몸을 기댄 채 앞으로 곧부라졌다. 금발 여인은 두 손으로 시선을 밀쳐 올리며 옆으로 몸을 굴렸다. 희선 씨는 땅을 짚고 곧장 몸을 돌려 다시 달려들었다. 위인. 바닥에 닿은 드릴이 퉁퉁 튕겼다. 금발 여인은 훈급히 소리쳤다. 나. 그러나 뿔째 안경은 이미 미친 듯이 덤벼드는 민정을 맞느라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 순간 희선 씨가 금발 여인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탔다. 그녀는 옆구리를 잡고 뒹굴었다. 희선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한번 닿은 곳을 정확히 다겼겠다. 기면과 함께 금발 여인의 입에서 피가 튀었다. 제대로 아플 거다. 처음에 갈비뼈 하나 나갔거든. 세 번째 발길질이 들어가려는 순간 금발 여인이 필사적으로 희선 씨의 발목을 붙잡고 옆으로 기틀었다. 희선 씨는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제 좆됐어. 금발 여인이 바닥에 떨어진 드릴을 다시 낚아채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뚫어줄게. 구멍을 내준다고. 그녀는 돌아가는 드릴을 희선 씨의 뒤에 들이밀었다. 일단 들어가면 넌 훔쳐길이야. 곱게 안 줄여. 그러나 그 순간 희선 씨가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말 진짜 많네. 짜증나게. 그녀는 손목을 순간적으로 뒤틀었다. 드릴의 방향이 틀어졌다. 콱콱다. 드릴날이 바닥을 향해 튀며 시멘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희선 씨는 재빠르게 그 충격을 이용해 몸을 틀어 바닥에 잡아둔 드릴을 그대로 눌렸다. 그러면서 왼손으로 못쓸개를 거꾸로 잡았다. 낑낑대며 드릴을 다시 빼려는 금발 여인의 관자놀이를 향해 희선 씨는 순식간에 맨손을 휘둘렀다.
관자놀이, 광대뼈 밑, 그리고 볼 한복판. 옷수이기가 깊숙이 닫혔다. 금발 여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선. 너나. 너 옷 전체가 뭐. 그녀의 눈이 점점 흐려졌다. 희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드릴을 다시 놔다쳤다. 그리고 그대로 금발 여인의 턱 밑으로 쑤셔 넣었다. 팍팍팍. 키와 살이 사나무로 튀었다. 금발 여인의 입에서 흰거품이 흘러나왔다. 몸을 마구 뒤틀던 그녀의 눈이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희선 씨는 키가 튀긴 얼굴을 받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나? 프로였지. 금발 여인의 마지막 숨이 희미해졌다. 너희 같은 아마추어라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희선 씨는 다시 한번 드릴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콱콱콱. 드릴 날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기기. 금발 여인의 눈이 기이한 각도로 돌아갔다. 턱 밑으로 드릴이 깊숙이 박힌 채 그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미운점아, 너. 희선 씨는 티투섬이라 된 뿔테 안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키로 뒤덮여 있었고 날카로운 안경알로 여기저기 찔려 흉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들은 그저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고마하게 휘저을 뿐이었다. 풀려. 키를 토하는 그의 목을 겨누고 민정이 다시 안경 파편을 들이밀었다. 툭. 한 번. 슬. 두 번. 쓱쓱. 몇 번이고 거슬리 듣는 그녀를 보며 희선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괴물이 하나 또 탄생했구먼. 선배님 말 따라 진짜 이 도시는 뭔가 말이 안 돼.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쓰러진 이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영희를 보듬켜 안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영희다. 많이 아파해요. 상처는 이 팀장이 훨씬 심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희선 씨는 천천히 그에게 바라다 얼굴에 못이 맺힌 키를 조심스레 갖다 주었다.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얘기 잘 해주세요. 이대로 죽을 상처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반갑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나저나 팀장님 다시 봤어요. 정말 그녀를 좋아하시네요. 이 팀장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나이 먹어보니 소심하고 착한 남자나 은근 진국인 거 예심 알고는 있었지만요. 희선 씨는 퀴시 못 썼다. 그러나 여전히 뿔째 안경을 마구 찌르고 있는 민정을 보며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떠나야 했다. 희선 씨는 몸을 돌려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저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CCTV도 다 촬영됐고 한동안 여기를 떠야죠.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질 시체들을 차분한 눈으로 훑었다. 손 씻고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거 말처럼 쉽지 않네요. 그녀는 이 팀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팀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팀장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누구처럼 저를 실험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이 팀장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만득 씨도 그렇고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에 자빠진 한남중 대리를 바라보던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이 쓰레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발을 들었다.
기다란 힐을 신은 그녀의 구둣발이 곰줌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펀! 구둣발이 한대리의 코를 정확히 내리찍었다. 움찔거리는 그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전체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이 팀장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전 킬러였어요. 은퇴했죠.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킬러 많아요. 살인 청부업자들도 외국에서 건너온 애들 때문에 밥길 끊긴다고 불평할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다. 뭐, 어차피 이제 다시는 못 볼 인연일 테니 말해주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잘 지내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옷을 툭툭 터놨다. 단정한 오피스룩은 이미 티에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대로 어깨를 펴고 서리를 곧 세운 그녀가 조용히 사무실 밖으로 나섰다. 경찰차들의 경적 소리, 수많은 인파들의 옴성거림, 그리고 길게 도착한 전만듯 대리. 그는 넋을 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회사를 향해 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말아섰다.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니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었다. 그는 문득 시선 씨를 떠올렸다.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짓던 그녀. 그녀가 몹쓸 일이라도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 더 빨리 올걸. 편의점에서 시간을 끌지만 않았더라면. 그가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 그의 옆을 쓱 지나쳤다. 그러나 만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리고 또 봐. 그 순간 그의 귀에 익숙한 하이힐 부두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 거세게 내리쳤다. 희선 씨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옷내무새를 단정히 고쳤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